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종목 발굴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들이 또 간당간당 위협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까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유망주를 찾아봅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 주제를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게 어디냐 제일 궁금해하실 거니까 예. 기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 뭐 그 대북주들이 지금 오늘 막 네. 들썩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 외교 얘기도 나왔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뭐 교류 가능성도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될 때라 싶어서 뭐 이런 주제를 갖고 나왔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으로서 실체가 아주 뚜렷한 종목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한일 사료를 오늘 토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이슈 가운데 첫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겁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한일 사료에는 어떤 점이 긍정 요인입니까? 지금 뭐 그 북한 관련 얘기를 하면서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1968년도에 설립돼서 1994년도에 코스닥에 입성한 대표적인 전통의 사료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서울의 협동조합에 20년 이상 월 3,700톤의 사료를 공급 중이고요. 지금 북한의 신의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이 됐죠. 이 북한의 축산업은 지금 거의 고사 직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낙 사료가 워낙 부족해서 안 그래도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덮치면서 지금 북한의 거의 축산업은 거의 무너진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남진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이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북한은 사료가 아닌 잔반을 이용하고 대부분이 잔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취약하군요. 이게 바이러스에 좀 굉장히 좀 취약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료뿐만 아니라 이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육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의 미국 쇠고기 수입 업체인 K미트를 자회사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수입육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동물 질병, 뭐 AI라든지 이런 동물 질병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상한가를 갔던 그런 대표적인 수혜주를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렇고 이제 뭐 대북 지원하고도 관련해서 좀 순환매 대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이슈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한일 사료에 미치는 영향이었고요. 두 번째가 대북 인도적 지원인데 뭐 결국은 이제 비료를 지원하는 거겠죠, 이 회사에. 비료가 아니고 사료입니다. 사료. 지금 사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 쪽에서 굉장히 이게 군사 쪽으로 이제 전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비료가 지원될 가능성은 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지원이 된다면 식량이라든지 사료가 좀 지원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한일 사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강점은 뭐냐면 좀 실체가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남북 농업 교류 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거치면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MB 정부 들어서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이제 1991년부터 2009년까지 10조 원 가까이 조성이 돼서 9조 원 가까이 집행됐을 정도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그 남북 협력 기금의 대부분은 식량 지원, 사료 지원, 비료 지원입니다. 근데 비료 지원은 지금 여러 가지 좀 제재상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식량 지원과 사료 지원이 주요 포커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 민간 단체인 굿 네이버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2006년도에 북한 남포에 배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료 공장을 실제로 신축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북한 축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지금 사료난에 몰려 있고 여기다 이제 그 잔반 사용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덮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인도적 지원 내지 이제 교류가 진행이 된다면 지금 1순위로 꼽힐 수 있는 것이 사료 지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사료 업체들이 있겠지만 이제 한일 사료의 대표이사께서 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한 정통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사료 공장을 신축했던 그 주역인데요. 이제 굿네이버스 이사로 북한 남포 배합
사료 공장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회사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사료라든지 양계 사업 등을 꾸준히 지원한 이력이 있는 유일한 관련주가 한일 사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한일 사료를 좀 탑픽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한일 사료에 대해서 쭉 모멘텀을 들어봤는데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실적 부분도 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그렇죠. 실적은 이제 그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분쟁을 일으키면서 대두 가격이 크게 하락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료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두 가격 하락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돈육 가격은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수입육 업체를 국내 최대 수입육 업체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실적은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지난 4월 달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모멘텀으로 좀 한 차례 급등했다가 이후에 주가가 이제 바닥까지 좀 내려와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지금 부담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월 달에 한일 사료가 고점을 형성했던 라인이 2,750원대 정도 수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요 수준까지 2,750원 정도 수준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050원 선을 좀 설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한 고점 수준까지의 상승을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 경협주는 오늘 한일 사료는 충분히 얘기 드렸고요. 경협주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이 공통적인 분위기가 조금 올라올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제한적인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뭐 이거는 제가 뭐 예측하기가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한데 좀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최근에 일정 정도 냉각기를 거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내려온 그러한 수준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면 상황 속에서 다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좀 먼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지난주에 좀 제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친서 부분이 지금 친서 외교가 나오면서 지금 뭔가 좀 물밑에서 일정 정도 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 그렇지만 뭐 장기적 관점보다는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희 대표님 관심 종목은 한일 사료였습니다. 지수는 상당히 좀 제한적 정체되어 있습니다. 코스피는 3포인트가량 올라 있고요.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조금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이 외국인보다도 최근 며칠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모양새이죠.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경력주도 그렇고 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섹터들이 나와야 시장이 좀 활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